퇴행성 관절염이 한 6, 7년 돼요. 갑자기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인공관절 일찍할 수도 있다. 그 한동안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젊은 나이에. 레크레이션 강사 활동을 준비하며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은정 씨. 하지만 40대 후반에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은 전신 건강까지 위협해 평범했던 그녀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극심한 관절 통증으로 은정 씨에게 외출은 어려운 일이라는데요. 아이고 어지러워. 아우 덥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에어컨을 켜는 것. 최대한 빠르게 무더위를 날리고자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는데요. 아유. 급기야 선풍기까지 대동. 진짜. 에어컨에다 선풍기까지. 예. 커피 좀 타먹을까? 그리고 아이스 커피로 더위를 식혀보려는데요. 아이스 커피를 자주 드시나 봐요? 커피는 너무 사랑해요. 커피가 또 맛있고 입에서. 줄이려고는 하는데 요즘 같아서는 그냥 커피에 많이 의지를 하네요. 사실은 이제 커피도 그런 칼슘이나 이런 대사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잠깐의 외출에도 퉁퉁 붓는 그녀의 무릎 관절. 심지어 관절 주위의 열이나 파스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발목도 아프고요. 온몸이 막 다 아파지는 것 같아요. 시원한 파스라도 붙여야 지금 한결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도 비만이 된 이유가 걷는 걸 못하니까 이게 점점점 살은 어느 순간에 10kg 느는 거는 잠깐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프니까 진통제하고 항생제하고 당뇨약하고요. 약이 점점 늘어서 무서워요. 네. 점점 더 나빠지는 관절염을 방치할 수 없기에 집안에서 수시로 걷기 운동을 하며 관리하는 은정 씨. 하지만 걷는 운동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은정 씨. 자, 지금 병원을 찾으셨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하실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검사한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비만을 확인하는 BMI도 보시면 이제 심한 과체중. 네. 관절염 때문에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난 상황. 엑스레이는 무릎의 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간격이 여기는 이렇게 넓은데 여기는 어때요? 네. 좁죠? 다 붙었어요. 응. 지금 거의 3단계. 무릎 간격이 다 붙어버린 퇴행성 관절염 3기로 진행.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무릎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이 아프면 서서히 이제 어디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척추 이제 자세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몸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척추 변형까지 온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이신데 네. 요거를 잘 관리도 못 하시고 또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신다면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돼요. 과연 은정 씨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오시는데 정말 안타깝죠. 예. 그리고 이분이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순서대로 망가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예. 이분이 아마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몇 번 놓친 것 때문에 여기까지 간 것 같아서 그렇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3기 정도 진행이 됐으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당뇨도 결국은 걸어야 호전이 되는 병인데 예.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 하시잖아요. 아까 보면 그러면 당뇨도 계속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고 있는 데스코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꼽은 데스코드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요. 네.
에어컨하고 관절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전혀 관계가 없게 느껴지는데요, 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니까 예. 들어오시자마자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한꺼번에 틀어놓으셨어요. 에어컨 아까 18도로 굉장히 낮게. 예. 너무 찬바람을 쐬면 예. 근육 같은데 경직이 오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근육을 이렇게 긴장시키고 긴장시키니까. 인대도 긴장되고 그러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더라도 좀 높게 틀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제습 기능도 요즘 제습 기능,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정도로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절염하고 에어컨 온도하고 상관관계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네. 없네요. 네, 저는. 네. 그러면 얼라이브 코드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를 좀 알려주셔야죠. 네. 제가 선택한 얼라이브 코드는 예. 집안에서 운동화를 신어랍니다. 집에서 운동화를 신어라. 네. 실내화처럼. 네. 우리가 걸을 때 예. 발을 짚으면 응. 바닥에서 그만큼 얻어맞는 거예요. 충격이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걸을 때 우리 몸무게에 보통 2~3배가 실리거든요. 아.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200kg씩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겠네. 네. 그러면은 발이 받아주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릎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 병원비 좀 아껴가지고 운동화 좀 튼튼한 놈으로 사가지고 그 안에 뭐 에어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 새 예. 걸로 사가지고 집안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또 어디에 좋냐면 예. 낙상이 예방돼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 예. 나이 들어가지고 낙상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운동화를 신으면 낙상이 생각보다 많이 예방이 됩니다. 뭐 다른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50살 정도 되면 특히 여성분들은 관절염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씩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기, 이럴 때, 0기, 이럴 때 잡아야 쉽게 잡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예. 좀 빨리 와서 1년에 한 번씩 뭐 엑스레이도 좋고 예. 건강검진을 해보십시오. 한여름의 무더위도 잠시 피해가는 듯한 푸르른 숲. 거친 숲길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사람들의 정체는 평균 나이 50대 산악자전거 마니아들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한여름에도 산길을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체력이 좋아지고요. 스피드도 즐길 수 있고 스릴도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일상생활을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풀리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 운동입니다. 자전거하고 결혼을 한 사람인데요. 재밌으니까 매일 타게 되고 매일 타게 됨으로써 건강도 좋아지고 대부분 50대에는 뭐 갱년기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희 멤버들은 갱년기가 뭔지도 실제로 모릅니다. 산악자전거 최고! 자전거로 산을 달리며 단련한 건강. 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자신하는데요. 거친 산길을 달리는 이들의 무릎 건강은 정말 괜찮을까요? 산악자전거는 무릎이 좋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특히 무릎에도 짱입니다. 하체 너무 좋죠. 허벅지부터 수영장 가면 하체 근육 전부 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팔짱을 낀 채 쪼그려 앉아 까치발을 듭니다. 이 상태로 10초를 버틴 후 일어나는데요. 이때 무릎이 흔들리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관절 건강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만큼은 자신하는 회원들, 흔들림이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까치발 들고 앉아 10초 버티기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일어날 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거 10초 해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얘기였어요. 저희한테는. 앞으로도 나이 60, 70 될 때까지 무릎 짱짱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튼튼한 관절로 인생을 즐기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아닐까요? 하지만 일상을 위협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공포. 관절염 환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약 417만 명. 이 중 관절염에 특히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바로 중년 여성입니다. 우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여성분들의 연골 자체가 남성보다 얇습니다. 실제로 남성분들의 연골 두께를 측정을 해보면 약 3mm 정도인데 여성분들의 연골은 3mm 정도로 일단 얇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여성분들은 50대 전후로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됩니다. 이 갱년기 때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뼈와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갱년기가 지나가면서 뼈도 그렇지만 관절까지도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라지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남녀 연골의 부피와 표면적, 두께의 차이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남성의 연골이 여성에 비해 더 크고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그 골반의 넓이가 넓습니다. 이 상태에서 걷게 되면 그 퇴퇴골, 그러니까 허벅지 뼈가 좀 더 벌어져서 안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똑같이 걸어도 이제 체중이 좀 더 무릎의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이 때문에 무릎의 관절염이 조금 더 빨라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무서운 건 단순히 통증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 사망률이 16% 높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절에서 발생한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다 치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의 약 70%가 인지장애 등의 뇌손상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골은 소모품이라 사용량이 많을수록 손상이 되고 한 번 다르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연골이 3에서 3mm 정도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두꺼운 기관입니다. 이 얇은 연골을 평생 쓰다 보면 손상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연골이 손상이 되면 그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말기의 경우 연골을 넘어 관절 자체가 손상이 되고 변형이 되면서 보행마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3mm의 연골을 지켜 관절염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지옥 같은 관절염의 고통에서 해방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음악과 하나가 돼 춤을 추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남다른 춤 실력과 튼튼한 무릎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관절염을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62세 이혜경입니다. 지옥 같은 관절염에서 벗어난 오늘의 주인공 이혜경 씨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그녀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걸 지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다니시기 때문에 전혀 이런 관절 쪽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관절 건강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무릎의 봄날을 되찾았기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아픔의 시간.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낀 애경 씨. 참을 수 없던 통증은 무릎에서 시작해 전신 관절로 번졌는데요. 결국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다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발짝을 건너면 그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왔다 그럴까 통증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병원에 갔을 때는 다리에 무리가 와서 퇴행성 관절염까지 다리까지 못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어요. 30여 년간 여행사 대표로 일하며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가수의 꿈까지 이룰 정도로 활발한 애경 씨.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그녀에게 일상을 파괴하는 관절염은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녀가 관절염을 극복한 비결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요? 컨트롤칭이에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게 됐어요. 이거 하나씩. 관절염 극복에 도움을 준 첫 번째 얼라이브 코드는 바로 콘드로이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콘드로이친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어로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뜻합니다. 연골 내 수분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인데요. 관절 주위의 조직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하여 새로운 연골을 만들기 위한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고 연골 마모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콘드로이친은 인체 내 연골과 결합 조직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연골을 지키고 관절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혈관, 인대 등 신체 전반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 콘드로이친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 40대에는 어린 시절의 절반, 70대에는 거의 소멸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적은 수의 콘드로이친도 노화로 인해 길이가 짧아지고 끊어지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계단을 일부러 이용한다는 애경 씨. 계단을 오를 때마다 관절염을 이겨냈다는 희열을 느낀다는데요. 그녀는 오늘도 고통 없이 다시 걷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되찾자 예전처럼 활동성이 증가했다는 애경 씨. 그래서일까요? 체중도 10kg이나 줄었다는데요. 지긋지긋한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된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 하는 거 보시면 알아요. 관절염으로부터 고통받던 시절 다리 근력 회복을 위해 했던 두 번째 얼라이브 코드. 초간단 수건 운동입니다. 오금에 돌돌만 수건을 넣은 후 무릎을 펴는 힘으로 5초간 수건을 누릅니다. 10회 반복하면 운동 끝.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이렇게 당겨요, 뒤에가. 이렇게 탁 여기까지 당깁니다. 이렇게 쫙. 그래서 여기가 딱딱해요. 이리 와서 만져보세요. 관절에 부담은 없지만 운동 효과는 만점이라는데요. 관절염 극복 후 다리 근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받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이번엔 식습관을 들여다볼까요? 관절 건강을 되찾기 위해 영양 만점,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개선했다는 애경 씨.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한 끼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세 번째 얼라이브 코드. 바로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아, 이거 식단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귀찮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야채 위주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경 씨가 매일 챙겨 먹고 있는 것,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져서 통증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거 먹은 뒤 일상생활에도 할 수 있는 만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됐어요. 지옥 같던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난 애경 씨. 무릎이 아파서 정말 힘들었을 때는 제가 좋은 일을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도 마음만 있지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애경 씨의 연골을 지켜 관절염 극복에 도움을 준 콘드로이친. 실제 콘드로이친이 연골 손상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관절 손상주에게 콘드로이친을 투여하자 6개월과 12개월 차에 연골 부피 손실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또 실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선 콘드로이친 섭취 시 연골의 부피 손실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골 간격이 넓어지면 뼈와 뼈 길이의 마찰이 줄어 통증과 염증이 감소한다는데요.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통증은 연골 손상으로 인한 염증에서 발생하는데요. 콘드로이친은 뼈와 뼈가 닿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해 연골 손상과 염증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한 연구 결과 2년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은 비섭취 그룹에 비해 관절 사이 공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 통증 감소에도 콘드로이친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콘드로이친 섭취 후 관절 통증이 4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콘드로이친은 염증 물질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콘드로이친은 관절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항염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수컷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키자 염증 물질이 5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의 주성분인 콘드로이친은 관절염은 물론 다른 여러 염증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이 여러 질환을 야기하는 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골 손실과 염증 예방에 도움되는 콘드로이친. 소연골의 유래의 콘드로이친은 인간의 콘드로이친과 성분과 구조가 흡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체 콘드로이친과 구조가 흡사한 소연골 콘드로이친이 다른 동물의 콘드로이친에 비해 흡수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연골 유래 콘드로이친은 소연골에서도 단 2%만 존재하는 귀한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 유래 연골은 인간의 연골과 유사해 체내 흡수율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화창한 어느 여름날, 이번엔 평소 관절 건강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두 명의 주부를 만났습니다. 참기 힘든 관절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관절 건강 되찾기 프로젝트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부터 무릎 통증이 좀 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물리치료랑 충격파 치료 받고 있는 중인데요. 걷기도 너무 일단 힘들고 무릎 굽혔다 펴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무릎 이렇게 닿는 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계단 내려가는 게 제일 힘들고요. 현재 관절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파이팅! 관절 건강 되찾기 2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꾸준한 운동은 물론 균형 잡힌 식단을 챙기며 콘드로이친도 꾸준히 섭취했는데요. 이들에겐 어떤 건강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2주간의 각별한 관리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주부들 스스로는 2주간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손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할 때나 이제 이렇게 너무 빡빡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되고 요가할 때 많이 뻣뻣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 뻣뻣함이 줄어들었고 유연한 그런 느낌이라 좋아요. 정확한 건강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나영 씨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과 간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 무엇보다 관절의 기능성과 통증을 평가하는 워맥 지수가 개선됐습니다. 조주영 씨 역시 총 콜레스테롤 수치, 간 수치는 물론 워맥 지수까지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콘드로이친. 한 논문에 따르면 6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후 20m를 걷는 보행 시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콘드로이친 섭취 시 오전 관절 경직 유지 기간의 감소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릎 관절뿐 아니라 전신 관절에도 콘드로이친이 도움을 준다는데요. 손목 관절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절염 극복에 도움을 주는 콘드로이친.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콘드로이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200mg으로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는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안정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